예, 오가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가는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고 뒤에 8과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오가하고 8과 먼저 보내겠습니다. 오가 자 프랙티스 1이죠. 벤자민 러시는 어떤 사람인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파악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러시는 was born 태어났죠. 1745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독해를 할 때는 전치사만 딱딱 전치사하고만 딱딱 동그라미만 잘 칠 수 있어도 빨리빨리 보이니까요. 1745년에 여기서 on farm near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농장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는 earned, returned, and moved 세 가지 동사가 지금 병렬로 가고 있다는 거 잘 봐주세요. 그는 earned 받았습니다. 돈을 벌다도 되고 뭐 학위를 받았다도 되고 he earned his bachelor's degree 자신의 박사학위를 받았죠. 1760년에 from University of New Jersey 뉴저지 대학에서 1760년에 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returned 돌아갔죠. 계속 과거동사 병렬을 갑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죠. 의학을 1767년부터 1760년까지 and 마지막 그리고 나서 마지막 moved 이주했습니다. abroad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earned a degree of medicine 자 의학 학위를 또 받았네.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June 1768 1768년 8월에 에든버러 대학에서 또 자, 의학 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 그다음 He returned once again to Philadelphia. 1769년에 필라델피아로 다시 한번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started 두 번째 동사죠. started a private practice. private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병원 일 정도 되겠네. 개인적인 자, 개업을 한 거겠죠. 개인적인 병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while also 또한 also serving as the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College of Philadelphia. 뭐라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에 개인 병원 일을 했다는 얘기죠. Serving as the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College of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화학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 개인 병원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까지. 별 내용 없죠, 여기까지요. His commentary, 러시의 논평, 계속 러시, his 얘기하죠. His commentary about emerging crisis. 자, emerge란 말은 나타난다는 뜻이잖아. emerge, 뭔가 나타나고 있다. emerge란 동사를 갖다가 이제 분사를 바꿨죠. 자, his commentary about the emerging crisis. 부상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러시의 어떤 커멘터리, 논평, 이야기죠.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Between the colonies and Britain. 영국과 컬러니란 말은 이거잖아. 식민지란 뜻인데 여기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옛날에 식민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 미국이었죠. 미국도 역시 영국 식민지로 시작한 거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 즉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논평은 그 다음 동사 brought him 그를 갖다가 into 어디로 데려줬어요? associate with man 어떤 사람들과의 연대 속으로 그를 데려다 준 거야. 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이제 엮이게 됐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such as 존 아담스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과 엮이게 됐습니다. When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s broke out 1775년에 자 미국 자 Revolutionary War 독립전쟁이지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기서 어법적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in 플러스 연도가 나오면 반드시 과거동사 쓴다는 거 뭐라고요? in 플러스 연도가 나오면 반드시 이게 과거 표시 부사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동사 쓴다는 거죠. 과거동사. 그래서 얘를 갖다 반드시 과거동사 써야지. 예를 들면 뭐 had broken out 이런 식으로 had broken out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를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이 1775년에 발발했을 때 러시아는 입됐다 들어갔다는 뜻이죠. 컨티넨탈 아미 여기 컨티넨탈 아미가 여기 나와있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 군대 이름이죠. 컨티넨탈 원래 컨티넨탈이 대륙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륙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예전 자격이죠. 뭐뭐로 surgeon and physician surgeon은 외과 의사를 말하고 physician은 내과 의사를 말하니까 외과 및 내과 의사로 러시아는 대륙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들어온 거죠. 1776년 6월에 he was appointed to 그는 임명되었다.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자, 뭐로 임명되었습니까? appoint 임명하다는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임명되어졌다. To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자, 제2차 대륙회의라고 나와있죠. 제2차 대륙회의의 하나의 의원으로 자,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unlike 디킨슨과는 다르게
when the time came, 시간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그는 선택했죠. choose to sign the declaration. 선언서, 즉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디킨스는 서명 안 했겠죠. 여기 나와 있네. 디킨스는 자, 영국과의 타협을 주장하면서 독립선언서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다르게 때가 됐을 때 자, 러시는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별 내용 없고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뭐 법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프랙티스 들어와서 미국 최초 여성 건축가인 루이스 블랜차드 베튠의 생일랍니다. 자, 루이스 블랜차드 베튠은 태어났습니다. 1856년 6월 21일에 워털루에서 뉴욕주에서 태어났답니다. 자, 뭐로? To Emma Melson and Delson 자, 블랜차드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태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Her father was 아빠는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자,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여기 나와있지만 no doubt 뭐 의심할 바 없이 자, influential in young Louis's vocational path. 아버지가 수학 교수였고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영향을 끼치게 된 거야. 누구한테? 어린 루이스의 vocational path. vocation이란 말은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이란 형용사가 되겠죠. 직업 진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역시 아빠의 직업이 딸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겁니다. 자, 루이스 블랜차드. 그래서 루이스 블랜차드는 자, graduate from 별표 쳐주고요. from 빠트리면 틀립니다. graduate from 졸업했다. graduate from Buffalo High School 1874년에 버팔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계획을 세웠죠. plans to go to Cornell University to study architecture.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코넬 대학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대신에 1891년에 대학을 안 가고 obtained a job, 직업을 얻었습니다. as는 자격이죠. as a draft person은 그 제도하는 사람 말하죠, 그죠? 제도사, 그 주권하는 사람 있잖아. 그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뭐 주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설계하는 사람 되겠죠, 쉽게 해서 obtained a job as a draft person, 제도사로서의 일자리를 얻었죠. 어디서? at the architectural and building firm, 건축 및 건설 회사의 자, 제도사로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learned the craft, hands-on. 자, 여기 보라고 나와 있는데 craft란 말은 뭐 기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hands-on은 직접 해본다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배웠다 직접 해보는 기술을.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서 이제 해보는 이제 기술을 회사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끊고 분사구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working 그녀가 일한 거죠. 능동이기 때문에 얘랑 능동으로 봐서 ing 썼다는 게 중요하죠. working ing 별표 쳐주고 선생님 그냥 work 동사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 동사를 만약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동사도 두 개고 여기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돼버리죠. 중간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했다. at the farm for 5 years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접 일을 배우면서 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한 거죠. She then partnered with Roberta Bethune. 그래서 로버트 베튠과 그때 파트너가 되었고, 그 로버트 베튠과 she married 결혼을 했죠. 2 months later 2개월 후에 여기 whom 색칠해야 되겠네. 자, 앞에 선행사가 로버트 베튠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who를 쓰지 않고 whom을 썼죠. She married 주어 동사 맞지, 그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뭘 써야 돼?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she married라는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파트너가 됐는데 회사 동료와 결국 결혼을 한 거네. 자, she was the first female architect in the United States. 그녀는 뭐였다? 최초의 여성 건축가였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would go on to design. go on to 부정사는 계속 뭔가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건축가가 되었고, 그리고 would go on to design. 디자인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Several professional and public building in the Buffalo area. 버팔로 지역에 있는 몇몇 전문 건물과 공공 건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계를 했다. Her best known work, 루이스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뭐였나? was the Renaissance 스타일의 256개의 방을 갖춘 라파에트 호텔이었는데 결국 이 라파에트 호텔을
루이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opened. 자, opened 별표 쳐주고요. opening이 아니라 opened입니다. opened 1904년에 문을 열언. 또 라파에트 호텔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을 썼다는 게 중요하고 끊고요. 또 라파에트 호텔이 주어져, 그죠? 그러면 문을 연다는 뜻인데 라파에트 호텔의 문이 열린 대상물이니까 얘랑 뭐냐? 수동 관계로 봐서 지금 PP 형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게 되면 1904년에 문이 열린 라파에트 호텔은 이렇게 되겠죠. was at the time 그 당시에 뭐로 여겨졌다? 여겨졌다.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뭐로 여겨졌습니까? One of the 15 finest hotels in the country. 전국 즉 미국에서 자 15개 호텔 중에서 가장 멋진 호텔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호텔 S가 써야 되겠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할 때는 one of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S를 빠뜨리면 틀립니다. 예. 그러다가 루이스 블란차드는 돌아가셨네요. 1923년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빨리 돌아가셨네. 예. 별내용 없고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 was died 이렇게 돼 안 돼? 틀렸죠. 왜냐하면 수동태잖아 지금, 그죠? 근데 die는 뭐야? 자동사야. di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세 번째로 가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관련된 이야기죠. 예. approximately는 about 대략 그런 뜻입니다. 대략 자 400 meters south of 아슬룩 hill 아야솔룩 언덕에서 약 거의 400m 남쪽으로 위치를 말하는 거지. 아야솔룩 언덕이라는 게 있나봐. 그 밑으로 자 400m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on a plain where today a lot of column pieces lie scattered around 가로 쳐주고요. once stood 동사 줄 긋고 얘가 주어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긴주어 도치로 봐도 되고 긴주어 도치라기보다는 이게 낫겠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죠.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부사구 도치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고 주어가 여기로 갔죠. 그죠? 부사구 도치입니다. 자, on a plane 평원 위에 어떤 평원이야? 관계부사 꾸며집니다. 오늘날 a lot of column pieces 많은 기둥 조각들이 lie scattered around 여기저기 lie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존재한다는 뜻이야. scattered란 말은 이제 얘를 꾸며주게 되겠죠. 원래 scatter란 말은 막 흩뿌리다 말이거든. 근데 여기다 이드도 색칠합시다. 이드 지금 이 컬럼 피스를 꾸며주잖아, 그지? 컬럼 피스 즉 기둥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얘가 같은 게 아니라 얘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대상관계로 봐서 지금 수동으로 꾸며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첫 번째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오고 도치, 자동사 도치,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언덕 위에 평원 위에 오늘날 많은 기둥 조각들이 lie scattered around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평원 위에 한때 과거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사. 그다음 the temple of Artemis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아마 미의 여신인가 그럴걸요. 어쨌든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Which was 그런데 이것은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뭐 중에 하나였대. 아까 나왔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wonders S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때 한때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기 뭐 7대 불가사에 나오는데 일단 심심한 읽어보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고 그 다음에 그 사원은 즉 아르테미스 신전 말하겠지. 그 템플은 자 whose 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dates from이 동사입니다. 그지? 자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됐죠. 그 신전은 뒤에서 꾸미죠. whose construction continued for 120 years 약 120년 동안에 그 건축이 지속되어져 있었던 그 신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잘 보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사실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써야 되는데 which가 되면 주격이 되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continue가 동사가 되겠죠. 자동사로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알다시피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뒤에 자 동사가 오게 돼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자동사로서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ich를 쓰지 않고 whose를 썼습니다. 자, 다시 그 신전은 어땠대? 신전이 건축하는데 12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지속되었던 그 건축물은 그 다음 동사를 가죠. dates from. 자, dates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얘가 주어입니다. 그죠?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받은 겁니다. dates from. 연대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야. 자, 어디로? BC가 붙었으니까 기원전 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The temple was, 그런데 그 신전은 was 뭐다? On ionic, 자, dietros. 여기 나와있죠? 이오니아식 이중 열주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건축 양식이야. 그냥 여러 가지 건축 양식, 뭐 고딕 양식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식 있잖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 신전은 이오니아식 이중 열주당 건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지. 기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건물 보면 건물에 보면 기둥이 되게 많죠, 그죠? 이오니아식 이중 열주당 형식으로 지어졌었어. with 뭐뭐를 가진. 자,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여기서 가졌다는 뜻이야. 건물이 자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냐면 with 뭐뭐를 가진 상태로 two rows 두 줄의 column 기둥이 있다는 얘기죠. on each of the wrong side 각 기면에 각각의 두 줄의 기둥들이 있고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횡단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nd three rows of column on the short side 짧은 쪽으로는 세 줄의 기둥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답니다. 이오니아식 건물이죠. 자, it's 127 column 그 신전을 말합니다. 그 신전의 127개의 기둥은 were 자 어떻다? 높이가 19m였다. 그리고 each 각 기둥은 had diameters 자 지름을 가지고 썼습니다. 1.2m 정도의 지름 1.2m 정도의 굉장히 큰 자 기둥이었다는 얘기죠. This temple was set on fire. 그런데 이 신전은 자 set on fire 불이 났다 이거지. On the same night 똑같은 날 밤에 자 꾸며줍니다. Alexander the Great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그 날 밤에 똑같은 날 밤에 불이 났어. The criminal 그 범인은 누가 불을 질렀겠죠. 그 범인은 was a madman 미친놈이었죠. 자 에로스트라토스래 이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대. 근데 이 사람은 wanted 원했습니다. 얘를 사냥사로 봤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 사람은 원했대. His name 그 이름이 to go down in history 역사에 길이 남기를 원했다 이거지. 또라이 맞네요, 그죠? 옛날에 남대문에도 누가 불 질렀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에피니언스 여기 에베소인들 지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살고 있는 에베소인들은 즉각적으로 started to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전을 누가 부질러 버렸기 때문에 미친놈이 부질렀기 때문에 다 탔죠. 새로운 신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대. 이 템플 신전은 exceeded 넘어섰다. all earlier perfection 이전의 완벽함을 넘어섰습니다. 그 신전은 was just destroyed 파괴되었죠. by invading Goth 자 침략 중인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죠. 자 서기 262년에 고트족이면 그 동네 사는 그 근처에 사는 어떤 뭐 다른 이민족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was never built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없다는 얘기죠. 예. 기록만 남아있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 8강으로 가서요. 프랙티스 1. 자, 8강은 5강에 비해서 현저히 어렵습니다. 자, 8강. 이것도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주제를 먼저 알고 갑시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규범에 순응한다. 자, 우리는 보통 이게 규범이야. 지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든 그 규범 자체에 뭔가 하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규범이다라고 딱 못을 박으면 우리는 그냥 기계처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인간 심리의 어떤 허점이랄까 이런 걸 지적한 글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규범에 순응하는 바보 같은 인간들. 자, 이게 주제였고요. 볼게요. 엘렌 랭거와 그녀의 컬리그 동료들이 연구했습니다. 자, the conditions 조건들을 연구했대. under which가 꾸며줍니다. under which people engage in mindless conformity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 engage 하면 참여한다는 뜻이거든. 직역하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능에 참여하는, 즉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조건들을 연구했다 이겁니다. 자, 240 secretaries at New York University. 자, 40명의 비서들에게 뉴욕 대학교에 있는 40명의 비서에게 그들은 자 메모를 보냈대. 꾸며줍니다. 이렇게 that said, 이렇게 적혀 있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자, this paper, 자 메모 내용이 이겁니다. 이 종이는 is to be returned immediately.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비동사는 반드시 보호를 쓰게 됐죠. 비동사는 이형식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가 이제 보호로 쓰였거든. 보통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우리는 갖다 비투형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이걸 비투형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할 때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문법책에 정리가 돼 있어요. 비투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갖다가 경우의 수를 줍니다. 즉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예정, 뭐뭐 운명이다, 의무, 만나야 한다, 만날 수 있다, 가능, 만날 운명이다, 운명, 만나려고 한다, 의도.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앞뒤 문맥을 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거는 의무가 되겠죠. 다시 봅시다. 뉴욕 대학에 있는 40명의 비서에 그들은 실험하는 사람들이죠. 자, 메모를 보냈는데 메모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이 종이는 메모를 말하겠죠. 이 종이는 is to be written,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어져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디로? 238호로. 뭘 통해서? through interoffice mail. interoffice란 말은 교내. 오피스가 사무실이고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교내 우편 정도로 자 238호로 이 메모 종이는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런 메모를 보냈대. 그럼 비서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메모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메모를 보고 그 내용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돌려줬다는 얘기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봐봐. 만약에 이런 메모를 받으면 이게 왜 이렇지? 앞뒤 문맥을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야? 사람들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이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Like almost all other memo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의 거의 다른 메모들처럼 이 메모는 어떤 메모였다? This one, 이 메모는 was 뭐다? unsigned, 사인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인되지 않은 메모였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Note that,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됐죠? 접수가 됐죠?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이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요청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봐. 즉, 자 종이를 받자마자 이걸 갖다 보내줘라 이런 메모가 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 주목해봐. 이것이 정말로 pretty, 상당히 꽤 silly, 멍청한 request,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If the person, 만약에 who sent the memo, 그 메모를 보냈던 그 사람이 wanted, 그 메모를 만약 원했다면 왜 그 사람은 send it, 보냈을까? 그것을 애시당초에 그것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메모였다면 자기가 갖고 있지 그걸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비서들은 뭐야? 뭔가 의심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해버린 겁니다. 랭거와 her colleague, 랭거와 그의 동료들은 그래서 hypothesized,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절 secretaries, 이 비서들이 would go ahead, 계속 진행해서 return the memo, 그 메모를 갖다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without much thinking, 많은 생각 안 하고. 그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would follow the norm, 그들은 규칙을 따를 거기 때문에. that says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자, 어떤 메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do 하십시오. what memos tell you to do. 즉 메모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하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규범을 얘들은 틀림없이 따를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메모를 갖다가 그냥 적혀진 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 가설을 세웠는데 they were right, 그들이 맞았습니다. 그 가설대로 된 거죠. 90%죠. of the secretary, 그 비서들의 90%는 dutifully, 아주 충실하게 returned, 돌려보냈다. 그 메모를 238호로
그래서 결론이 같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교범에 순응하는 거, 사람의 아주 빈틈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프랙티스 2로 가세요. 여기다 별표 쳐주고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아. 일단 내용을 볼게요. 구조를 비유하는 유추보다는 과정을 비유하는 유추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자고요. 자, 실험부터 시작을 하죠. Many teachers' analogies. 많은 교사들의 유추, 비유는 are used to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대. 자, 유추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끌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많은 유추는 사용되어집니다. 묘사하기 위해서 뭐를? 일단 네모쳐서 이렇게 별표 쳐주고, 자, structural similarity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유추가 사용된대. 여기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be used 동사 원형, be used ing. 지금 동사 원형 썼죠? be used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be used ing는 뭐뭐 하는데 ing숙하다가 됩니다. 예. 지금은 사용된다야. 다시 교사들이 이제 유추를 사용하는 거야. 유추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는 거야? 어떤 사물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유추를 사용한대. 예를 들자면 A molecule of gas. 자, molecule 분자를 말하죠. 가스의 분자는 is like 뭐 같다? lovable. 뭡니까? 고무공과 같다. 그 다음 an artery is like a hose. 동맥은 호수와 같다. 자, 예를 들면 위부터 다시 봅시다. molecule of gas.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그러면 가스 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고무공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동글동글하게. an artery. 동맥은 is like hose. 호스와 같다. 호스 뭡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보다는 안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이렇게 관 같은 거. 이게 고무호스랑 동맥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스 분자도 고무공처럼 동그랗다는 얘기고, 이제 외형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동맥은 호스와 같다. 그 다음에 rock strata are like cake layers. 암석의 strata 단층은 뭐가 같다? cake layers. 케이크 층이죠. 케이크 잘라보면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암석층이 마치 케이크 층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교사들이 설명을 할 때 유추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유추는 결국 뭡니까?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고무 분자, 가스 분자가 고무공 같이 생겼고, 동맥은 호수처럼 생겼고, 암석층은 케이크 단층과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유추를 일반적으로 쓴다고요. 선생님들은. 되겠죠? 이게 구조적 유사성이 결국 이 얘기하거든. 이렇게 사도표 연결합시다.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잖아. 유추를 쓰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쓸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 assume that, 대절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understand, 이해할 것이다. the sense, 이 개념을 이해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뭡니까? 이런 구조적 유사성이죠. 고무공처럼 생겼다, 호스처럼 생겼다, 케이크층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알아먹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이미 학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와 같은 개념, 이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면 이런 비유 자체를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고무공, 호스, 그 다음에 케이크층 이런 정도의 구조적 유사성 정도는 학생들이 미리라기보단 선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났죠? 다시. 그래서 교사들은 추정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대절. 학생들이 understand the sense, 이와 같은 개념이 별표 쳐주고, 이 개념이 이겁니다. 구조적 유사성. 이 구조적 유사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조적 유사성을 충분히 이미 이해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in which, 그런데 어떤 가정이죠? 어떤 개념입니다. 꾸며줍니다. These comparisons are made. 이와 같은 비유가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을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됐겠죠? 여기까지요? 자, 예를 들면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이거죠.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와 같은 첫 번째 사례에서 선생님은
has in mind idea. has the mind.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 교사는 이미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즉 가스 분자가 고무공과 같다라는 자, 비유적 유추적 표현을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아이디어 나오고 대절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는 동격에 대해서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절 A gas molecule is elastic. 가스 분자가 탄력적이다. 가스 분자가 굉장히 탄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When it 그것이 즉 가스 분자가 collide with another molecule 다른 분자와 딱 collide 충돌할 때 또는 그 가스 분자가 자 충돌할 때 뭐랑 the wall of its container 그것이 담긴 즉 가스 분자가 담긴 용기의 벽 속에 부딪힐 때 가스 분자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럴 때 즉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 가스 분자가 will rebound 탁 하고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스 분자끼리 충돌할 때나 또는 가스 분자가 담긴 용기 속에서 벽에 탁 부딪혔을 때 가스 분자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튕겨 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 교사는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 겁니다. That it had before the collision 즉 가스가 분자가 충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로 가스 분자가 튕겨 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미 담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가스 분자가 공처럼 생겼다라는 구조적 특성을 설명을 할 때 그 이면의 가스 분자에 대해서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딱 부딪혔을 때 공처럼 튕겨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생각을 같이 이제 전제에 깔고 이제 비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조적 유사성이죠. 가스 분자가 공처럼 생겼다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전제 하나 깔고, 그다음 두 번째 전제가 뭡니까? 가스 분자가 딱 부딪히면 이건 튕겨져 나갈 것이다. 뭘 가지고? 원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빠른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는 순간 튕겨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자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직역합시다. 학생들이 자 이와 같은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되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즉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면 말입니다. 교사가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자 understandably 하면 당연하게 visualize the molecule 분자를 시각화합니다. as just as a round object 그냥 단순한 둥근 물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스 분자가 둥근 공처럼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may think of it 그것을 뭐로 생각한다? as a moving elastic sphere 움직이는 탄력적인 구체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이게 선생님 의도였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학생입니다. may pay more attention to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비유적 구조 the analogous structural attribute 그 유추의 어떤 구조적인 속성 속에 그 구조적인 유추의 구조적인 속성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to little attention 더 적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어 to the interaction effect 상호작용 효과에는 주의를 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비유를 던져줬을 때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조적 유사성과 플러스 알파로 이와 같은 특성이죠. 이와 같은 특성을 다 전제에 깔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써버리면 즉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은 뭡니까?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뭡니까? 바로 이 뭡니까?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동그랗다는 구조적 특성만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어떤 탄성을 가지고 튕겨쳐 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안 해주면 애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설명을 해줄 때는 비유적 특성을 얘기해 줄 때는 구조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본질적인 성격까지 함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구조적 특성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은 애들이 좀 그죠? 약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요 개념 잘 봐주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할게요. 세 번째는 별로 안 어렵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Few people would dispute that. 자, 여기서 보통 few가 나오면 이제 동사를 부정하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어. 대절. 자,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 특히 especially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유럽 중에서도 특히 대영 제국이 dominate the world, 세상을 지배했다 이거야.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 유럽, 특히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Britain, 영국은 was the crucib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was 뭐야? The crucible. 아주 crucible 뭡니까? 여기서 호된 시련의 장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was the crucib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아주 호된 시련의 장이었으며 무슨 말이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많은 경험을 축적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상도 나오고 뭐 경제 이론도 나오고 뭐 과학 이론도 나오고 되게 많았잖아. 산업혁명의 호된 실현의 장이 이루어진 곳이었죠. 그리고 즉 영국의 군대는 forces, military force까지 줍니다. 영국 군대는 secured가 동사죠. 확보했다. 전 세계 식민지를 확보했었죠. As surely as 마치 확실하게 as surely as the English language 영어가 invade their culture 자신의 식민지 문화에 침투하듯이 영국의 군대는 식민지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When Queen Victoria ascended the throne in 1837, 스론이란 말은 왕좌, 왕이 오른 거죠. 왕좌 명사고요. 그 다음에 ascend는 오른다 뜻이죠. 참고로 반대는 뭡니까? 내리다, descend. ascend의 반대가 descend입니다. 그죠? descend, ascend, descend. 반대말 외워주고요. 자,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왕좌에 올랐을 때 she presided over란 말은 이제 over 빠트리면 안 되고 preside 주도한다는 뜻이거든. 이끌었다, 주도했다. The largest empire 가장 큰 제국이죠. in history 즉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여왕이 이끌었죠. 자, 역사상 가장 큰 제국 The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 이걸 설명합니다. 동격에 대해서 이걸 이제 콤마가 되면서 동격으로 설명하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즉 empire 제국이죠. 꾸며줍니다. On which the sun never set, 즉 태양이 절대로 지지 않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결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인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끌었어. 자, if we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and suggest that this empire would be over within generation. 만약에 헤드 플러스 pp다.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죠. 그죠? if절에 헤드 pp 나오고 주절에 would pp 나오는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대한 막연한 사실이나 있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지. 만약 당신이 had gone to her court, 즉 그 여왕의 코트 공전에 갔었더라면 1850년에 갈 리가 없잖아. 그죠? 과거에 대한 가정이야. 1850년에 여왕의 궁궐에 여러분이 갔었다면 그래가지고 had suggest 걸립니다. had suggest that 넌지시 suggest라면 제시하다, 넌지시 비치다 말이죠. suggest that 대체적으로 넌지시 얘기했다면 this empire 즉 이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이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내에 끝날 것이다. a generation 한 세대라고 번역이 되고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 보통 한 세대 30년 정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만약 당신이 넌지시 영어에 얘기를 했었다라면 당신은 그 당시에 would have been wrapped. 자, would have pp죠. 가정법 과거 원래입니다. 비웃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out of building 바깥으로 끌려나갔을 것이다 말입니다. 한참 잘 나가는데 가가지고 30년 내에 당신 망해요. 이러면 당연히 그죠? 비웃음 당하고 끌려나가겠지. 그런데 yet 결과적으로 그것은 죽었고 제국이 결국 한 세대 만에 끝났다는 그 사실은 true 찐이었다 이겁니다. 자, 왜 찐인지 이제 설명하죠. By the end of the World War, the first in 1918,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말이죠. 끝날 무렵에 the empire 제국은 was fatally wounded, 상처를 입은 겁니다.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뭐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자,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내가 태어나는 1950년일 무렵에, 이 사람이 작가가 1950년생인가봐. 1950년 무렵에 it 제국은 was a memory, 하나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추억이 돼버렸단 말은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결국 한 세대 만에 대영제국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일단은 5과 8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